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붉게 물들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만 불대를 머물고 있고, 뭐 알트들 역시 뭐 지금 소폭의 이 하락만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비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, 그래서 어제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31K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, 이렇게 갑자기 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요 피델리티에서도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갑자기 나오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, 근데 이것이 뭐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한 언론 매체에서 나온 그 추측성 기사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오히려 더 이런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도 30K가 깨지진 않고 지금은 한 30.4K 정도를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뭐 나온 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는 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요 신청 준비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요 며칠 내에 이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한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또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어제 이 미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그래도 비교적 초록색이 좀 많으면서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밝은 이런 초록색으로 간만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고, 그리고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달려준 덕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.65%로 다른 지수에 비해 좀 더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유럽 증시 역시 주요국 대부분이 이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S&P 500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 며칠간 계속 이렇게 하락을 좀 보이다가 어제 상승으로 이렇게 조금 살짝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, 그런데 뭐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상승 추세로 갈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,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중간값인 대략적으로 한 4200, 한 50선까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대략적으로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면 올라가고, 또다시 떨어지면 다시 이 중간값으로 올라가고, 또 여기서도 중간값을 꽤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계속된다라면 이 중간값까지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. 뭐 물론 이 중간값 아래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, 뭐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위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비록 어제는 이런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며칠간 계속 이런 하락 추세 속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좀 유독 좀 비관적인, 그리고 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또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, 이걸 보시면 세계 경제는 폭풍으로 향하는 중 하면서 요 닥터둔, 요 루비니 교수가 네 가지의 경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루비니 교수가 세계 경제가 열대성 폭풍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완만한 침체에도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 네 가지 경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.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뭔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경우라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고, 또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연착륙에 성공을 하는 경우인데, 그런데 일단 이 루비니 교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완만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를 하고 경착륙을 하는 경우인데,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계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는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경고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루비니 교수가 가장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본 이 두 번째 시나리오, 그러니까는 이 연착륙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일지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경제는 지금 폭풍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런 좀 무시무시한 발언을 또 했다라고 해요. 그런데 이 루비니 교수는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,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가치도 쓸데도 없다, 완전 조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, 또 이 기사를 봐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의 사기극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기사는 2021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. 그럼 우리가 이 2021년 1월 달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한창 그 불장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을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때 이 루비니 교수가 또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거품이다, 그래서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듯이 또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루비니 교수가 지난 밤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날 비트코인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다라고 해요.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를 했다거나 15일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그에 대한 설명은 또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런데 제가 이때가 기억이 나거든요. 저도 이 뉴스를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. 그런데 뭐 일주일 뒤에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 정확히 또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좀 저명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력이 특히 이 일반 대중에게는 상당히 또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또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루비니 교수가 어떻게 유명해졌냐?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. 이 루비니 교수는 지난 2008년 이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때 이후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 금융위기 직후 2009년에 나온 기사인데, 그런데 그때도 아직 이 금융위기가 최악의 국면은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집값이 15에서 20%는 더 빠질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다소 좀 충격적인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기사는 이제 2010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값 경고한 루비니가 맨하튼에 집을 샀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얼마짜리 집을 샀냐, 이걸 보시면 55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60억이 넘는 이 고급 주택을 여기 또 보시는 것처럼 299만 달러는 대출로 샀다라고 하니까 한 30억 이상은 대출을 끼고 이 맨하튼에 이 고급 주택을 샀던 겁니다. 그러니까는 비싼 집을 샀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길 보시면 지난달 2일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냐,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가 다시 후퇴할 리스크가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고 프라임 모기지 부도가 증가하면 또 다른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달까지도 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선 자기는 요런 집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니까 이 루비니 교수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 기사를 다시 봐도 세계 경제는 지금 폭풍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,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뒤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겉으로는 폭락한다, 폭풍 속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주식이나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이 루비니뿐만 아니라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요것도 6월 26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증시가 곧 무너진다라는 이런 기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주식, 부동산, 코인 관련 이런 채널들을 보시겠지만 거기 썸네일들도 보셨을 거예요. 그 썸네일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품이 터진다, 가짜 상승이다, 곧 종말이 온다,
뭐 또 큰 충격이 온다, 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,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이 비관론자, 이 폭락론자들이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노이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도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사를 또 소개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 2월 달에 주식 대신에 채권을 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면 6월 28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.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채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기사 제목을 보면 돈 된다길래 몰려갔는데 꺾이지 않은 물가에 현물 켠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요 아래를 보시면 올 들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뭉칫돈이 몰려들었지만 기대 이하 수익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JP모건, 핌코, 찰스 슈왑, 피델리티, 아문디 등 유명 자산 운용사들이 채권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며 투자한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폭락론자도 그렇고 이 월가의 금융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뭐 그렇다고 뭐 월가의 금융가들이 일부러 틀리게 전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월가의 전문가들마저 앞으로의 경제나 이 시장 흐름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럼에도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미국은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내년에는 유럽이 이 경기 침체를 빠질 거다라고 이렇게 또 HSBC에서 전망을 또 내놨다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 또 최근에 이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 떨어진다, 야수의 심장으로 서학개미들이 이 인버스에 뭉칫돈을 넣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개미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하니까 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한다라면, 뭐 물론 저 역시도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지만,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이런 단기적인 전망으로 하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 역사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, 이 자산시장을 믿고 시간의 힘을 믿어서 역사에 베팅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, 이게 지금 1980년도니까 뭐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S&P 500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,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런 뭐 큰 위기들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엔 이런 우상향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처음 생겨난 이후로 뭐 중간중간에 큰 폭락을 겪긴 했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러면 또 제 채널 중에는 리플 보유자가 또 많으니까 이 리플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, 이 리플 역시도 뭐 정상적인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그래서 이렇게 뭐 큰 이런 상승과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위치가 뭐 아직도 이 2017년 말에 이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, 정말 이 리플사가 자신의 사업 계획대로 끌고 나간다라면 분명히 지금 이 위치에서 이런 상승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이 기회장이라고 생각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부를 얻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뭐 짜잘짜잘하게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장을 믿고 이 시간의 힘을 믿어서 역사에 베팅을 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